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축적한 선수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 배경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순위는 단순한 연봉 비교가 아니라 실제 공개 자료, FA 계약 규모, 해외 리그 수익, 광고 수익 등 복합적인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진짜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자 배구는 오랫동안 돈이 안 되는 스포츠라는 고정관념 속에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대 연봉, 수십억대 FA 계약, 해외 진출로 인한 대규모 수익, 그리고 인기 상승에 따른 광고 모델료까지 여자 배구는 이미 고부가 가치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상위권 선수들이 가지는 브랜드 파워는 웬만한 연예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이 변화는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욱 풍부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 배구 재산 순위 톱10 선수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세터 포지션에서 시대를 바꾼 선수 김산희입니다. 그녀는 공격수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희소성과 뛰어난 전술 운영 능력을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자산 형성에 성공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2000년대 초반 김산희는 국내 리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세터의 가치를 뛰어넘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당시 여자 배구 환경에서 세터의 고연봉은 흔치 않았는데 김산희는 꾸준한 경기력과 리그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내 리그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2013년 아제르바이잔 리그에 도전하며 포지션의 경계를 넘어선 커리어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해외 리그 진출 자체가 드물던 시절이었기에 이러한 선택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해외 리그에서의 계약 조건은 당시 국내 연봉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이는 그녀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해설 활동, 코치 경력, 방송 출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며 현역 시절과 은퇴 이후 수익 구조 모두를 균형 있게 설계했습니다. 단일 시즌의 큰 수익보다 장기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이었기에 그녀의 자산 형성은 매우 입체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산희의 누적 자산은 약 10억 원에서 25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단순히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리그 환경과 포지션적 특수성,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의 희소성, 해외 진출로 얻은 추가 수익, 은퇴 이후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활동 덕분에 김산희는 여자 배구 자산 형성의 1세대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 선수들의 자산 구조는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는지 하나씩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수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그 배경에는 커리어 설계, FA 전략, 시장 상황, 자기관리 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02년 데뷔 이후 한송이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가치를 꾸준히 끌어올린 대표적인 장기 커리어형 자산가입니다. 그녀는 초창기에는 뛰어난 공격력과 안정적인 리시브로 주목받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FA 제도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한 선수라는 점입니다. 2008-09 시즌, 한송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연봉 급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전년도 8천만 원 수준이었던 연봉이 단숨에 1억 5천만 원으로 뛰며 여자 배구 FA 제도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금전적 성과를 넘어 FA 시장 자체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무려 6번의 FA 계약을 성공시키며 꾸준히 2억 원대 연봉을 유지했습니다. 한송이가 특별한 이유는 단발성 대박 계약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수익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기량 유지, 체력 관리, 팀 적응력, 시즌 타이밍까지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조율하며 FA 시장에서 항상 최적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선수와는 다른 차원의 전략적 커리어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선수로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자산 형성의 핵심은 철저한 경력 설계였습니다. 미디어 노출이나 해외 리그 대박이 없음에도 국내 무대만으로도 안정적인 고연봉을 유지해온 건 FA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선수 생명이 긴 포지션도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며 꾸준히 상위권에서 활약해온 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결과 현재 추정되는 한송이의 순자산은 약 1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입니다. 해외 진출이나 초대형 스폰서 없이 오직 국내 리그와 FA 계약만으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커리어를 설계해온 몇 안 되는 선수로 평가받으며 여자 배구 역사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장기자산 모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송이의 행보는 많은 후배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단 한 번의 부름보다 지속적인 신뢰가 더 큰 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함, 준비된 타이밍, 안정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자기 관리. 이 네 가지를 모두 잡아낸 선수는 흔치 않으며 한송이는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장기 커리어의 의지를 한몸에 보여준 인물입니다. 폭발적인 스타성보다 꾸준함과 존재감으로 자산을 쌓아 올린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의 성공을 증명합니다. 2005년 데뷔와 동시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황현주는 미들블로커나 레프트의 전형적인 길을 벗어나 공격과 수비 전반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V리그 출범 초창기부터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팀의 중심축으로 활약해온 그녀의 커리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황현주의 전성기 연봉은 당시 기준으로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시즌 1억 8,500만 원이라는 최고 연봉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를 놀라게 했죠. 그러나 그녀의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한 핵심은 단 한 번의 고연봉이 아니라 장기적인 꾸준함이었습니다. 18시즌 이상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코트를 지켰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자산이자 기록으로 남을 만한 성취입니다. 선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오랜 기간 동일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황현주는 경기력의 기복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팀 내에서 안정적인 기여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점수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집중력,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그리고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는 관리 능력은 베테랑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광고나 방송활동처럼 화려한 외부 수익을 크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 본연의 경기력과 팀 중심의 역할에 집중하며 매 시즌 연봉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쌓아 올렸습니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장을 기반으로 수익을 누적한 방식은 장기 커리어형 선수만이 만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황현주의 총순자산은 약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발성 대박 계약 없이도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커리어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꾸준함은 화려함을 이길 수 있고 경기력은 연봉을 넘어선 자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황현주는 스스로의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가 스포트라이트를 과하게 받지 않았음에도 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보다 팀의 중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선수는 구단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황현주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수였고 이 점이야말로 그녀의 커리어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선수는 수비 중심의 역할이었음에도 FA 시장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또 다른 방식의 자산 형성을 보여줄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들 블로커라는 포지션은 공격수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렵지만 팀 전술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수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묵직한 존재감을 유지하며 FA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해낸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효율적이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그녀의 커리어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수진은 블로킹 능력과 수비 센스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실력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공격 포인트보다 수비 기여도가 중요한 포지션 특성상 기록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전술을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블로커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김수진은 매년 FA 시장에서 확실한 선택지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연봉 상승과 장기 계약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흥국생명과 체결한 3년 9.3억 원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연봉 약 3억 1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공격 포지션 중심의 시장에서 수비형 센터가 거둔 성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1억 후반에서 2억대 중반을 오가는 계약을 꾸준히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왔습니다. 잭팟이라고 부를 만한 초대형 계약은 없었지만 한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늘 필요한 선수였고 그 가치는 연봉으로 명확히 보상되었습니다. 김수지가 특별한 점은 화려한 외적 활동보다 철저히 경기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방송이나 스폰서 활동으로 외부 수익을 확장하기보다는 구단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팀 내 영향력을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수지의 현재 추정 순자산은 약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벌었다기보다 한 시즌을 성실히 쌓아 올리며 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완성한 결과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기량의 기복, 부상, 팀 이동 등으로 연봉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안정성과 필요성을 무기로 꾸준한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FA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형의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팬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화려한 인기 없이도 스타가 될 수 있냐고. 김수지는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방식으로도 자산을 쌓을 수 있고 꾸준한 수익이 누적되면 그것 또한 충분히 강력한 스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록보다 존재감, 화려함보다 안정성을 택한 선수였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자산 모델을 보여주는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상과 공백을 극복하면서도 다양한 외적 수익원까지 결합해 더 넓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인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김희진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여자 배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한방, 그리고 대표팀에서 보여준 절대적인 영향력까지 그녀의 커리어는 화려함과 무게감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김희진의 자산 형성 과정은 단순한 스타성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과 공백, 기량의 기복을 겪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들 덕분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김희진의 연봉은 연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당시 리그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에서 모두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며 꾸준히 주전 자리를 지켜온 만큼 구단의 신뢰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공격 포지션 특성상 부상 위험이 큰데도 김희진은 높은 퍼포먼스를 오랫동안 지속하며 경제적 가치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존재했습니다. 잦은 부상과 체력적 한계로 인해 최근 시즌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락처럼 보이지만 김희진의 자산 형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부터 그녀는 또 다른 수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팀과 V리그에서 확고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김희진은 광고 모델과 방송 활동에 자연스럽게 진출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이미지와 대중적인 호감도를 동시에 가진 몇 안 되는 배구 선수였고 이는 브랜드 시장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됐습니다. 금융, 식품, 스포츠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제안을 받으며 선수 연봉 외적인 수익 비중을 크게 늘려갔습니다. 또한 SNS 영향력을 활용해 연예인에 가까운 팬덤을 구축한 점도 자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희진의 콘텐츠는 조회수가 높고 팬층이 탄탄해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고 그 결과 외적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경기 출전이 줄어든 시기에도 경제적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다변화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김희진의 누적 자산은 약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그녀가 단순히 연봉만으로 쌓아 올린 결과가 아니라 경기력과 브랜드 가치, 외부 활동을 균형 있게 조합해 만든 입체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만약 부상만 없었다면 50억 이상의 자산 형성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잠재력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잠재력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이었습니다. 김희진은 급격한 하락을 피하고 자신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커리어 후반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미지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화려함만이 자산이 아니며
안정성과 지속성 또한 큰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위에서는 연봉과 실력 두 영역을 완벽하게 조합하며 커리어 내내 상위권을 유지한 또 다른 전략적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다음 선수는 FA 시장에서 완벽한 타이밍과 실전 능력을 결합해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쌓아 올린 인물입니다. 이소영은 감성보다 철저한 전략으로 커리어를 설계한 선수로 평가됩니다.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며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경기 운영과 흐름을 바꾸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였지만 진짜 강점은 FA 시장에서의 냉정한 선택이었습니다. 2021년 GS 칼텍스에서 3년 19억 5천만 원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년 21억 원 계약으로 금액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두 계약만 합쳐도 4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공격수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연속적인 대형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소영은 자신의 신체 컨디션, 시장 분위기, 팀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FA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기량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나서고 부상이나 기복이 있을 때는 안정적인 계약을 우선하는 식의 전략적 움직임이 커리어 전체에 반영됐습니다. 그녀의 현재 추정 자산은 약 30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로 꾸준함과 판단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아는 화려함보다 묵직함으로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스타성보다는 팀 내 안정성과 리더십을 중시하는 유형이었지만 오랜 기간 꾸준히 상위권 연봉을 유지하며 FA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2023년 FA 시장에서 3년 23억 2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번의 대박 계약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누적 신뢰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박정아의 플레이는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털과 경기 집중력은 구단 입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였습니다. 그녀의 추정 자산은 약 25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로 경기력과 책임감이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강소희는 FA 한방의 상징으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2024년 FA 시장에서 3년 24억 원 계약으로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연평균 8억 원이라는 금액은 여자 배구 FA 역사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기록으로 그녀의 성장 곡선과 시장성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데뷔 이후 꾸준히 리그 상위권 공격수로 평가받았고 최근에는 리시브와 수비 기여도까지 높아지며 만능형 윙 스파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고와 브랜드 협업 등 외부 수익도 증가하며 단순한 선수 이상의 가치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현재 강소희의 자산은 약 25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커리어 타이밍과 기량의 정점이 맞물린 결과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효진은 여자 배구 역사상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아온 선수입니다. 블로킹 능력은 독보적이며 10년 이상 리그 최상위권 연봉을 유지한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2013년래 시즌 2억 5천만 원이었던 연봉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25 시즌에도 기본 연봉 5억 원 플러스 옵션으로 총 8억 원 계약을 체결하며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광고나 방송 활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이 정도 자산을 형성했다는 점은 순수하게 경기력으로만 얻어낸 가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양효진의 자산은 약 40억 원에서 80억 원 수준으로 장기 누적형 자산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단연 1위는 김연경입니다. 그녀의 경제적 영향력은 여자 배구를 넘어서 한국 스포츠 전체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시즌당 약 19억 원, 중국 리그에서는 약 12억 원을 수령하며 해외 무대에서 이미 월드클래스 대우를 받았습니다. V리그 복귀 이후에도 7억 원대의 고정 연봉을 유지하며 리그 전체의 연봉 구조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 자산의 핵심은 연봉이 아니라 연 10억 원대에 달하는 광고 수익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에 가깝습니다. 금융, 식음료, 생활 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인 모델로 활약하며 광고 효과는 연예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SNS 팔로워 역시 국내 스포츠 선수 중 최상위권으로 팬덤과 콘텐츠 영향력 또한 막강합니다. 현재 김연경의 누적 자산은 약 1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축적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쌓아올린 실력, 이미지, 시장성, 인지도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녀는 스포츠 스타가 단일 종목을 넘어 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증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자 배구 상위권 선수들의 자산 형성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누적형, FA 전략형, 브랜드 확장형, 해외 리그 수익형 등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이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흘린 땀방울은 단순한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그 노력은 막대한 자산과 팬들의 지지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이제 실력과 인기, 경제력이 모두 성장한 완전한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